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백신 그리고 치료제 코로나19 관련 소식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시죠. 자, 미국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를 주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때 6만 4천 명까지 늘었던 일일 확진자 수가 3만 7천 명에서도 못 미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3만 명으로 줄어든 거는 2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루 1,000명씩 증가했던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누적 확진자 수는 587만 명이고 사망자는 18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만나보시죠. 자, 애플 주가가 액면 분할의 호재 속에서 $500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해 8월 말까지 애플 매장을 재개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는데요. 애플은 7월 2일부터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등에 있는 이 30개 애플 스토어 이런 부분을 폐쇄한 바 있고요. 플로리다 주 등에서 16개 소매점을 영업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애플은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업전을 폐쇄해 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풀린 그런 가능성을 주시했을까요? 일부 미국 매장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미국 주식 상승에 또 톡톡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다음 글로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양상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고 반면에 금 가격은 하락하면서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제유가는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의 이 석유 생산 차질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이슈를 반영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미국에서는 마르코, 로라라는 이 쌍둥이 허리케인이 미국의 걸프만 지역을 강타하면서 이 석유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이것 때문에 어쨌든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0.4% 하락한 $1,939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제 금값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고 최근에 금 가격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2,000 선을 살짝 넘어간 이후로 그 뒤로 조금 하락세가 나오면서 7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 새에 최저치로 금 가격이 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기재 앵커와 함께 애플에 관련된 소식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과 함께 테슬라가 무서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제는 애플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웨드부시 증권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71%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71%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웨드부시는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3,500까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망했을 때 최고치가 $2,5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1,000나 높은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전망하는 모습이었고요. 웨드부시 증권에서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모델 3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표출될 이것과 함께 최근에 가격 인하가 최고의 퍼펙트 스톰을 맞아서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모델 3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2022년까지 중국은 테슬라의 전반적인 매출의 4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에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0만 대 자동차를 테슬라가 출고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까지
100만 대가량을 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판매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 의견에서는 웨드부시증권이 투자 의견을 테슬라의 중립으로 설정을 했고 12개월의 목표 주가는 $1,900로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이어서 어쨌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는 71%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테슬라의 주가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완화되는 양상 때문에 오늘 급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도움을 그렇죠. 줬고요. 역시 좀 하단은 견고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강한 매수세가 나온다거나 하는 양상은 아직 조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목요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추가 부양책이 좀 나올지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게 얼마나 그렇죠. 감소했을까인데요. 오늘 방역 당국의 10시 발표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정책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중요 변수이니까 꼭 점검하십시오.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도 황민영 멘토와 함께 보시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민혁입니다. 네, 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최고치 기록을 써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1에서 2%대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작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 글로벌 시황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역시 강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그리고 나스닥 이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상승에 대한 이유는 이제 한 가지로 본다면 결국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에 대한 사용을 긴급 승인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영향을 주었죠.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1.35% 역시 상승이 좀 강했죠. 지금 보면은 뭐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 1% 상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초에 고점을 이미 뚫어 놓은 상황이고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뭐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당분간 꺾기가 힘들다.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글로벌 증시가 받쳐준다면 국내 증시의 조정 역시도 위쪽으로
강하게 또는 장기적으로 내려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금 가격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하락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건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는 아래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금 가격은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 쪽에 베팅하셨던 분들은 차라리 금에서 달러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달러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이동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또 드렸었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 결국 이제 유동성에 의한 반등이죠. 그동안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고 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가 소폭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의 상승은 결국은 이제 허리케인 북상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 회복으로 같이 엮어서 묻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유가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없이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요. 지금 미국 증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백신 기대감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 잡기 주가 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역시 쉽게 꺾이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는 결국은 주변국 증시 역시도 같이 호재로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오늘 장에는 과연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1%의 상승이었고요. 사실 이제 분위기로 본다면 그 전, 바로 지난 목요일까지의 분위기로 보면은 시장은 크게 떨어지겠구나 이 공포 심리가 가득했던 장이었다면 금요일과 그 월요일을 지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포 심리가 있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장이라면 이제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폭이 강했죠.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씩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드렸어요. 시장에 대해서 미리 하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하락장에 대한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반등이 지금 안전자산 쪽에서의 반등이라면 그렇다면 시장의 하락 신호로 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결국은 시작 하락 신호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ETF 상품 중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의 이 상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기관 쪽에서의 수급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 수급을 보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8월 20일 날 매도가 한번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바로 어제까지 계속해서 다시 매수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하락장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 3월 달에 어떤 공포 심리를 가지고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3월장의 어떤 공포감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3월달장과 이제 비교를 계속 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3월장의 주가가 급락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정보를 알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시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충격이 왔던 게 6월달, 3월달의 분위기였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방역에 대한 체계가 갖춰지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백신 개발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미국장이 상승했던 건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 조정을 큰 하락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여건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서 6월장과 좀 비교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6월장에 하락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도 이제 공포 심리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 조정 이후의 주가는 결국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 폭 역시 지난 6월장의 조정폭과 거의 동일한 조정폭을 보이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대응할 때 너무 성급하게 미리 예측을 하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건 사실상 이제 그 예측을 했을 때 결과가 맞지 않았을 때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 조정이 발생된 후에 또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과 하락장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국내 증시는 사실 미국장의 어떤 상승장, 미국장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보다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오전장에 이 수치가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서 변동성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전장에 이제 우리가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매매할 때 오전장에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승에 반응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장에는 최대한 이 매매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수치가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수치가 만약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뭐 부정적일 때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되느냐, 이 부정적인 수치가 발표되느냐, 그 이후에 이 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이후 오후장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수치가 발표됐음에도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또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와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오후장에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 발표 이후에 만약에 오후장에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복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를 우리가 고민할 때는 오후장에 최대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장은 일단 오전에 상승 분위기를 좀 잡아가다가 이 결과 유무를 좀 파악하시고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하락 추세를 준비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그런 부분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민영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국제 알레르기 감염병 파우치 연구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안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터라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또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들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굿모닝 2부 마친 이후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에서 역시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다시 상승 2,330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오늘 2,330선을 다시 돌파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1,976억 원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도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40억 원 정도 순매수. 반면에 개인은 2,600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조금 정리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것을 조금 만회해주는 시장의 상황이었고요.
자, 어제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 총 동반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1,600억 원 넘게, 기관도 1,000억 원 넘게 오히려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조금 더 두 주체가 더 많이 해줬고요.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어제는 순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과 그리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또 얼마나 샀는지 삼성전자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장이 고꾸라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많이 내려갔을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지켜줬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자, 상반기에 수급 주체별 상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1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들이 무려 삼성전자를 8조 3,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순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 개인들이 상반기에 삼성전자를 8조 3,600억 원이나 사줬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이러면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도 역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가 작년 연말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지분 1%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소액 주주의 추이를 확인해 봤더니요. 2019년 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한 56만 8,300명 정도가 이 소액 주주로, 삼성전자 소액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2020년 6월 말, 그러니까 딱 반년이 지났는데 무려 6월 말에 삼성전자 소액 주주는 145만 4,3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배 가까이 소액 주주가 늘어난 것인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 주주의 숫자, 개별적인 숫자도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의 이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기타 주주들의 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지분 구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건희 외 14인이 21.2% 정도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계열의 지분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11%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블랙록이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기타 기관과 개인의 지분이 12.7%인데 자, 작년 연말 기준 11.4%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1.3%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타 자본이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는 이런 기타 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꾸라지지 않고 그나마 지수를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켜줬던 것은 결국에는 동학개미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뒤지지 않게 수급의 한 축으로 작용을 했고 삼성전자에서의 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켜줬던 것도 결국에는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 지수를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와서 7월, 8월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약간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수급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아까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개인들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를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파는 양상이었는데 여전히 기관이 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7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삼성전자의 수급을 확인해 봤을 때 외국인이 오히려
2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반면에 개인은 1조 8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사왔던 것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여기에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쪽으로 수급을 좀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더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이제는 이걸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계속 끌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수급 스그나이퍼 삼성전자의 수급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둘 다 3분기 든든한 호재거리가 상당했습니다. 어떤 호재거리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인데요. 업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부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증권사에서는요. 2018년 KH바텍은 부진했는데 상승 사이클에 이제 재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저점이었고 3분기부터 빠른 실적 개선세가 가능한데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더블 스마트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 법인이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가동률이 또 올라갈 것 같고 국내 고객사의 물량 증가 때문에 AI 부품 쪽 하거든요. 이 물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주요 그 모멘텀 세 가지를 본다면 일단 폴더블 폰이 첫 번째인데요. 21년 성장의 핵심으로 부각이 될 거고요. IDC, 금속 가공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성장 동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부품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각각 호재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20년과 21년도인데 이 파란색이 힌지입니다. 힌지는 실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줄 거고요. 그리고 IDC, 앞서서 말씀드린 IDC, 그리고 여기 초록색 약간 보이는 이런 부분이 전기차인데요.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힌지입니다. 힌지가 성장의 핵심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시면요. 실적에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폴더블 달만기의 물량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미 2개 모델이 출시되고 하반기에도 2개 모델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예상하는 규모는 250만 대 내외 수준인데 규모는 뭐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지만 하반기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 국내 고객사 물량이 1,000만 대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연내에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이 월 100만 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서 결국 1,000만 개를 상회할 것이다. 예상 대비해서는 훨씬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략 스마트폰인데요. 이 구부러지는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윤활유처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힌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 폰, 구부러지는 폰, 접히는 폰 이게 강력한 수혜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힌지 매출액인데요. 힌지 매출액 보시면 이게 다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다 차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인 공급사가 KH바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면 힌지 이런 부품도 많이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KH바텍은 점차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2023년까지 현재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 금속 가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DC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보통 풀 CNC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보다는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다라는 얘기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싸게, 경쟁사보다 싸게 제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그
중저가 5G 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고객사에서는 자꾸 원가를 절감하라고 압박을 주기 때문에 훨씬 경쟁사 대비해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IDC 이 공법을 가진 KH바텍이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결국 고가 모델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중저가 폰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상위 모델까지 확장할 수 있다. 캐파를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이게 레이저 융합이 있고 그리고 용접 기술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이저 융합 부분으로 하는 건 2분기 매출에 이미 인식이 됐고 용접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발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IDC 금속 가공 방법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전기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IDC 공법을 이어서 이 부분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분기 부진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확보한 금속 가공 기술을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 중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 앞서서 IDC는 그 폰 케이스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케이스 공법인데 이걸 검증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를 통해서 공급 예정인데 국내 3개사와 모두 추진 중이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추가 매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대당 30만 원의 내외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 예상 매출액이 100억 원 그리고 그 후년은 2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근거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우디 A3의 전기차 구조인데요.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다 셀이에요. 다 셀인데 셀과 셀 사이에 열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힛 익스체인저라고 해가지고 열 교환기가 다 셀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쿨링 시스템, 시원하게 해주는 시스템, 열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여기 또 익스체인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KH바텍은 이제 방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열판 이게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셀마다 들어가는 방열판 이런 부분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만 원 유지하라라는 부분이니까 3분기 성장 동력이 든든해요. 벌써 3가지 이상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인데 3분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더해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LNG 본행제 이것도 열 차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주 잔고인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어제 공시가 있었는데요. 22년 연말까지 총 1,945억 원 규모 LNG 본행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라서 긍정적이네요. 이 부분 어제 공시 나왔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LNG 본행제 수주를 보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3천억 원 예상이 되는데 더 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되면서 지금 보시면 11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할 것이다. 수주 부분에서 이 부분이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까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모잠비크 수주, 러시아 수주, 그리고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이런 부분이라서 추가 대규모 LNG 본행제 발주, 직접적인 수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이번 수주 소식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1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22년까지 LNG 본행제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네요. 참고해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11,000원을 알린 한국카본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KH바텍까지 3분기 모멘텀 꼭 챙겨서 오늘의 흐름들도 주시해 보시죠.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로는 웹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2012년에 1,0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웹툰 시장이 네. 올해 1조 원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웹툰을 또 많이 보는 네, 그런 맞아요. 시대가 지금 왔는데 그냥 시대가 왔다고 해서 웹툰이 재미가 없다면 보질 않겠죠. 맞아요. 그만큼 K 웹툰이 재밌다는 뜻이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닥터 슬럼프라던가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 이런 이른바 일본 망가 네. 그리고 플랫폼으로는 종이책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보질 않고 다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웹툰도 이제 일본 웹툰이 아니라 K 웹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헤게모니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망가로 시작된 그 만화의 열풍이 이제는 K 웹툰으로 넘어오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규모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산업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게 원소스 멀티유즈. 예. 뭐 대표적으로 마블사를 들 수가 있을 텐데 60년대에 그려졌던 마블 코믹스의 그런 아이언맨이라던가 이런 캐릭터들이 지금 기술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로 제작되고 네. 그거를 보러 어린이들이 뭐 비싼 그 아이언맨 스피커도 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으로 퍼질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이 네. K-웹툰의 어떤 그 산업의 성장성을 아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웹툰은 사실 뭐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봐도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웹툰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저는 또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요즘 드라마들은 웹툰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K-웹툰의 위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시국까지 더해지면서 웹툰 시장의 성장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첫 번째 관련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웹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 웹툰 플랫폼으로 봄툰 이란 거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또 웹소설을 많이 읽으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웹소설 플랫폼은 판무림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봄툰은 회원수가 380만 명 정도 되고 판무림이 5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보통 그 사실 이 만화 그 관련 종목이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그리고 DNC 미디어가 네. 이제 3대 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의 어떤 그 특이점이라고 하면 이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을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 구독자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델리툰이라는 그 플랫폼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플랫폼이 중요한 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어떤 시장을 다 장악을 하면서 그런 플랫폼 갖고 그러니까요. 있음으로써 모든 산업을 그 문어발식으로 뻗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지적재산권이죠. IP. 이제 여기 이 그 웹툰 플랫폼과 웹소설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런 IP들을 잘 활용을 해서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뭐 이태원 클라스도 그랬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이것들이 어떤 다른 연출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히트작들은 결국 더 큰 돈을 벌 어떤 기초 주춧돌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 지금 좀 조정을 펼치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저기 아마 표시되어 있는 상승률이 아마 1년의 상승률일 거예요. 네. 지금까지 현재 상승률이 저만큼 나왔습니다. 아직 하반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8,290원 수준에 있고 많이 올랐는데 7월 달, 8월 달 거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지금 잡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7,000원대, 8,000원대 적극 매수권입니다. 만약에 8,000원이 깨져서 7,000원대로 온다. 그럼 정말 그냥 땡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누가 플랫폼을 쥐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7, 8천 원대에서 적극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하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 0.46% 오른 2,340.64포인트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3% 오른 818.22포인트에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장 후
흐름까지 굿모닝 2부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또 다른 웹툰 관련주죠. 미스터 블루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잘 오르다가 요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다 그 만화 3사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져온 것이고 지금같이 대세 상승장에서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쫓아간다는 건 상당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예. 이 그 어떤 그 조정하는 부분에서 물론 신고가를 가는 걸 쫓아가는 전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그 어떤 타점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스터 블루의 어떤 특이점이라고 하면 무협 소설에 많이 강점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랑요. 그리고 그 이것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 이상 가입자가 있고요. 플랫폼이 있다는 거의 강점은 그런 거예요. 그 플랫폼에서 계속 새로운 작가들이 글을 쓰고 거기서 통과한 그 만화들이 거기 연재가 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인기를 얻으면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화가 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특이점으로 말씀드린 무협에 그 특화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 무협에 특화되어 있는 그걸 강점으로 해서 무협 게임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회사의 블루포션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을 내놨습니다. 네. MMORPG예요. 뭐 리니지도 그렇지만 이 그 MMORPG에 한번 그 빠져들게 되면 자기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계속 돈을 투입을 하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블루의 특이점은 게임 업체로도 관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게임주로도 걸칠 수가 있고 만화 컨텐츠주로도 걸칠 수가 있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달, 8월달에 이격 조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도 지금 약간 자세히는 표현이 안 되지만 네. 그래프로 좀 표현이 되고 있죠. 예.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좋다. 계속 상승을 해버렸다면 아마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남의 종목이거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지점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00원대에 근접을 하면 근접을 할수록 굉장히 매수권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스터 블루는 뭐 웹툰 관련주뿐 아니라 게임주로도 발을 거칠 수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고 역시나 10,000원권으로 내려왔을 때는 더욱더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다. 앞으로의 상승세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앞서서 살짝 보셨겠지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시장에서 어쨌든 쏠림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마다 변동성이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슈에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진단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좀 힘이 가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후반에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고 네. 또 성장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오늘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방송 굿모닝과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오늘 개장 전 상황을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고 네.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인데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27일에 목요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8월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네. 여기서는 금리는 이제 동결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보여야 될 게 경제 전망,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목소리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한 27일에서 28일 연준의 그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과연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명확한 지침이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보셔야 될 게 파월 의장의 입에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 첫 번째 기대감을 좀 본다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올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어떤 목소리냐면 바로 그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치, 물가 목표치가 2%라고 본다면은 지금 2%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2% 넘어간더라도 추후엔 넘어가겠죠. 회복이 된다 그러면 높은 물가가 지속되더라도 금리를 과연 이제 올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안 올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보고서 나왔을 때 올리지 않겠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까지는 물가가 2%에 도달하더라도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고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다시 한번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과연 그 목소리가 나올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좀 우리가 투자자께서는 과연 27일이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27일에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각으로 그래서 좀 새벽을 잘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금리 향배 방향성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진집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그 지난주였죠. 7월에 FOMC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의사록이 나왔을 때 실제 수익률 곡선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연준에서는 FOMC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마지막 카드로 그러니까 옵션으로 좀 남겨둬야 될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관리를 본다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우려스러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 과연 만약에 채권 시장에 중앙은행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려 반 또 기대 반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입에서 목소리가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 충족이 된다? 그럼 주식시장은 역시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제는 반응할 수 있겠고요. 실망감은 있겠죠. 이제 경제에 대한 부담감 역시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이후에 애프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은행 얘기해 볼까요? 이제 이준열 총재가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금리는 이제 동결은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동결이다라 보는데 문제는 과연 한국은행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미 5월에 경제 전망했을 때 마이너스 0.2%로 이제는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에 베스트와 워스트의 시나리오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워스트의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1.8% 정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더 하락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의 시나리오가 이런 워스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재확산이 되고 있는 문제.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뭐 한 보고서에는 뭐 마이너스 2% 이상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계속 나올 정도로 현재의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그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이제는 27일에 목요일에 나오는 이제는 이준열 총재의 목소리에도 한번 귀를 꼭 기울이시면서 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꼭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더 시킬 것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어쨌든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고요. 자, 이제 또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 시장은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을 하면서 약간 경제가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 이런 분위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글로벌 주체들이 봤을 때에 문제가 뭐냐면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이나 다 지금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게 이제는 문제겠죠.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 의견입니다. 봤을 때 이제 6월, 7월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소비 지수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경제 전망들이 굉장히 우울하죠. 고용이 둔화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또 소득이 감소되고 실업급여라든지 기본재난 소득 같은 이런 것들을 풀면서 사실 소득은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은 역시나 증감률은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국 시장이 더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뭐 캐나다 GDP가 이제 마이너스 3.9% 이제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한 18% 정도 GDP 감소되는 부분. 이런 거 봤을 때 뭐 말 그대로 선진국이나 뭐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경제를 꾸리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자산 가치는 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만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주가 오르는 것도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지만 쏠림 현상이 더더욱 좀 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거죠, 사실. 근데 불안하고 지금 계속 보고서를 계속 보면은요, 리서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시총이 이제는 시총용만 본다면은 상위 레벨에 있는 이런 어떤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시총을 계속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최근에도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S&P 500 지수에서 이제 미국의 탑 5가 한 25% 시총을 차지하고 있다. 쏠림 현상이 너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좋은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뭐 분명히 저희에겐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전에서 볼 수 없었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제 주변에도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괴리율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개장 어떻게 오늘 시장이 시작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재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시장은 이데일리맵의 오연진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은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래서 상승 출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개장 이후 10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어떻게 내세우느냐, 집계하느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비슷한 시간에 열리니까 항상 이제 중국 증시를 보고 이제 국내 증시를 판단하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조가 이제 조금 바뀌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0시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며칠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발표에서는
비해서는 이제 조금 줄었죠. 하지만 그것은 주말이어서 이제 검사에 대한 그런 수요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10시에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급증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어찌되었던 간에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간밤에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한 치료제는 없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조금씩은 이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만도에서 이제 좀 색다른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예. 나사와 코로나 인공호흡기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기존에 영향을 미쳤던 뭐 마스크주, 제약주, 백신주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도가 일단 시가에는 좀 급등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만도가 급등 이후에 이 상승 흐름을 좀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시아 기업 중에 유일하게 만도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만도 오늘 11% 넘는 급등세 출발 예상되고요. 뭐 K 방역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잖아요. 제작 기간이 짧고 설치가 편하다고 하는데 개인용, 비상용 이런 인공호흡기 개발할 거라고 하니까 보시고요. 자, 웹진도 보셔야 되는데 9%대 하락세예요. 오늘 신작 그런 부분이 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 이제 기대감 소멸인 것 같아요. 이 R2M이라는 게임이 그 PC에서 한 15년 정도 서비스가 되던 R2라는 그 웹젠의 상당히 유명한 IP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출시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 기존에 이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니지 M을 뭐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R2M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오늘 자정을 계기로 해서 공식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 웹전이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이 R2M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기대감이 좀 실현되다 보니까 1차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재반등을 시도하려면 결국은 이제 R2M의 초기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 이후 일주일 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 순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웹젠의 주가가 재반등할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의 주가는 이제 웹전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R2M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 M이 견조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네.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LG유플러스 통신주 중에서도 상승세 눈에 띕니다. 거의 2% 가깝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KH바텍이 4%, 한국카본이 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동시효과 상황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KH바텍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점 추가해드립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10시, 방역 대책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350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가는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822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흐름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개별 이슈 그리고 변동성을 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환율은 1,188원, 80전 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어제 대비해서 25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본 증시가 강하네요.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일까요? 아시아 증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눈에 띄고요. 23,000선을 넘었습니다. 23,000엔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105엔대는 또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비슷한 흐름이고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제 10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또 늘어났는지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어쨌든 1차적인 조정은 나왔어요. 그래서 1차적인 가격 부담은 일단은 조금 완화를 시키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5일 이평선은 돌파를 해낸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전처럼 이제 강한 랠리보다는 약간 이제 눈치 보기 상승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은 계속해서 압축하셔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운송장비 업종이 2%대 가장 강합니다. 이유는 역시 이제 만조가 앞서 말씀드린 나사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이고 다른 자동차 관련주도 대부분 강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현대차 3%대 강세, 기아차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의 완성차 판매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완성차 판매량은 뭐 부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반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자동차주는 기본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주의 주가는 완성차 판매량만을 반영한 주가는 아니에요. 결국은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사실 올해 7월부터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의 출시 시기가 좀 미뤄졌거든요. 그런데 늦어도 연말 정도에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완성차, 그다음에 부품주의 역할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 기계주,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뭐 주가가 재반등을 하고 지금 주식 예탁금이 50조 이상이다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기계업종이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한온 시스템이 이제 기계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로도 이제 섞이면서 급등하는 모습. 네. 한국카본이 이제 1.4% 강세인데 그 LNG 본행제 수주 관련된 이슈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조선업황은 개선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LNG선에 대한 수주가 살아난다고 해서 조선업종의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냐 그건 아니고 LNG선의 수주가 확대되는 것은 부진했던 벌크선이라든지 상성, 컨테이너선 이런 부분을 만회해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량이 살아나기 어려운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선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LNG 이슈로 인해서 조선주가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계기로 삼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보험주도 0.7% 강세입니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게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계는 있어요.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종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율 개선으로 주가가 반등하면 그때 가서는 좀 비중 축소의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앞서서 호가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웹제, 신작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11% 넘는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튀냐 봤더니 휴대폰 이쪽과 그리고 여행, 운송, 항공주가 오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j 콘텐트리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3.4%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기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CJ, CGV도 2%대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 가치 개선, 그러나 이제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역시 할리우드 영화 귀환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또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행이나 항공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이런 관련주가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만약에 제약주가 많이 꺾이고 그다음에 이제 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또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동방 강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눌렸었던 여행주, 항공주 이런 종목, 그러니까 낙폭이 컸었던 종목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주도 아직 꺾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지 조금 이제 애매해하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식 예탁금 50조 원 돌파 아직까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개인이 받쳐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지표로는 외국인의 선물 추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도를 연속적으로 하는데 시장이 강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보시면은 현물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사죠. 하지만 선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면 지수가 받쳐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최근에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
환율이 소폭 반등했는데 이런 반등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리스크를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측면은 아니니까 시장을 예상하시는 데는 외국인의 선물,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추이 이 두 가지를 꼭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 한 종목 보면 이제 노랑풍선 8%대 강세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행주, 항공주 대표적으로 강하고 노랑풍선 오늘 대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세 자리 확진자 수 증가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확장될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면 여행주, 항공주 다시 한번 큰 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팩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결국은 3단계 거리두기가까지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 네. 그런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는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환율은 어제 대비 1원 5전 떨어지면서 1,188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개장 이슈 바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은데요. 코스피에서는 644개 종목이 상승하고 153개 정도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957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 253개 종목이 하락을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은 일단 상승세의 분위기를 더 타고 있습니다. 자,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체크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조정 장세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 국면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아무래도 워낙 그 리스크가 잠재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 싸움, 그러니까 조정 장세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 본다면은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확실히 이제 성장률 하락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시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어제였죠. 어제 그 이주열 총재가 국회에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락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느냐 아니면은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경제를 보고 있는 전망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스트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한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하느냐. 어제 이제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상당 폭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시장에서는 아마 힌트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이주열 총재 입에서 아니면은 그 금통위에서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긍정적인 시각이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은 또 반대로 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확실히 조정 국면이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그리고 금통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잘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 나누는 중에 사실 좀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제외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수업을 학교로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에 정부가 코로나19 이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코로나19가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진화되는지도 가장 중요한 변수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좀 먹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10분, 11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또 오늘 또 종목별로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세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아트론인데요.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쪽을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필수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열 처리 장비 이 부분을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등을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BOE 쪽에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좋은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만 하더라도 전월이죠. 약 94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비아트론 여러 가지 호재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8,6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6,000원 라인이었고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흐름은 강보합권 이후 좀 0.68% 상승하네요. 8,87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 대비해서 상승폭 약간 줄였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비아트론 오늘 흐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한밀과 컴퓨터인데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김남 코스파트너스 전문가가 빅머니 1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언택트 사회 이쪽에서 이제 마스크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크 수요는 뭐 여전하고 4분기에도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우려감이 있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오피스 부분에서 내년 클라우드향 매출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어서 이런 우려감을 또 상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길과 컴퓨터는 매수가 18,500원 선까지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길과 컴퓨터는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 18,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늘 다시 이 부분을 또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S맥인데요. 김태성 AR 인베스트먼트 전문가가 빅머니 2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 FDA에서 이 혈장 치유와 관련해서 긴급 승인 난 거 아시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 쪽이 긍정적인데 이 항체 치료 관련해서 항체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 나와 있네요. 다이노나의 부각 이런 부분이고요. 매수가는 1,700원을 돌파했을 때 접근하라라는 전략이었고 목표가 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맥 오늘 흐름 좀 봐볼까요? 자, S맥은 현재 0.33% 강보합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1,500원 선 조금 더 뛸 수 있을까요? 양봉으로 바뀔 수 있을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S맥의 흐름 추이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 뭐 강하게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또 오늘 시장이 참 신기한 게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또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언택트라든지 이쪽으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이제 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로 좀 위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시장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현지 팀장님이 이런 상황을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뚜렷하게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섹터가 약하다, 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택트주와 텍트주,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도 올라오고, 그렇다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뭐 백신 관련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꺾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또 올라올 종목은 또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업종들이 이제 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상승이 또 고르게 이어지는 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시에 또 발표되는 그 내용이라든지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이제 증가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사실 뭐 언택트 관련주, 텍트 관련주 이런 쪽만 너무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텍트든 언택트든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눌림이나 조정이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골고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낙폭과대 경기민감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백신은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완전한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이제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일정 부분이라도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이제 허가를 내주고 좀 처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흐름이지, 그런 것들이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나온 거는 없어요. 그래서 임상 1, 2, 3 상이라는 게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몇 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백신 관련주나 제약주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차별화가 되는 게 진단키트 관련주는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즌이나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인데, 이 진단키트라는 게 생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각국이 마음만 먹으면 생산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즌이 누리고 있는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조금씩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생각보다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급락했었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동아약품,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로 관련됐던 종목군들이 또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연속된다라고 본다면 백신주라든지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택트 관련주 중에 게임주도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웹젠이 신작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하반기에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 발표가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하반기에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 게임주 내에 있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주의 실적 컨센서스는 최근에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게임주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이번에 R2M의 성과, 초기 성과를 보시고 웹젠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초기 성과가 별로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뭐 N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넷마블 이런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현재 팀장님이 한번 싹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뭐라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느 종목이나 어느 섹터를 봐야 할지도 좀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19가 다시 우리 시장에, 우리 사회를 조금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도 언택트 관련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또 성장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 양상은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혁중 평론가께 한번 질문 드릴 텐데, 네네. 그렇다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언택트나 이런 성장주 약간 주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 흘러들었던 소식들, 그러니까 FDA에서 이제 혈장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긴급 승인한 데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재선이 11월 아니겠습니까? 재선 이전에 분명히 긴급으로 해서 이제 백신 긴급 승인할 수도 있는 검토 중이다. 이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특히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거를 가지고 좀 호재로 삼으시는 분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다. 오후 장 되면 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코로나19의 지금 우리 확산세가 우리 한국 시장에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거리두기 3단계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슈만 보더라도 방금 나왔던 이슈만 보더라도 저도 이제 아이를 두고 있지만은 근데 학교 안 가는 거거든요. 원격 수업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든지 이게 뭐 정부 당국자들이 이거 심각하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지금 3단계까지는 않고 그럼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학교를 등교를 이제 막아쓴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은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올스톱 되는 거거든요. 10인 이상 모임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아예 안 되고요. 장례식 가족만 참여하게 되고 뭐 필수 시설 제외한 모든 시설들 공중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을 제한하게 되죠. 또 한 가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의 경우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나 영화관 뭐 지금 뭐 CGV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영화관 모두 운영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네.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리두기 3단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그 기로에 서 있고 이제 2단계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에 그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본다면은 역시나 그렇게 따지면 성장주예요.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도 실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한 4% 정도 떨어졌는데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 상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만 봐더라도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는 불명확한 정보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에서 나오는 불명확한 정보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제는 2대1을 보시든지 아니면 팩트 있는 정보를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현진 팀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은 언택트나 이런 성장주 쪽에 다시 관심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여력 그리고 그렇다면 그동안 잘 갔던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긴장 키트 중에서 아까 시제는 조금 꺾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그러면 언택트를 만약에 다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동안 잘 갔던 것을 그냥 우량주들을 골라야 할지 아니면 그거에서 파생된 다른 언택트들을 골라야 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후자 쪽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달렸던 종목을 사는 건 어쨌든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한 3에서 5%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맞아가면서까지 굳이 무리해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런 언택트 기조가 계속되면 파생돼서 다른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요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가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약간 좀 쉬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주가 최근 들어 저는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표적으로 다날 같은 경우를 보시면 5월 달까지는 강세를 보였다가 꾸준하게 우하향을 보였는데 어제 오늘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한국전자 금융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다날 그동안 이제 눌림이 좀 있었던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확장시켜 보면 엔터주인데 엔터주는 원래 기존에는 언택트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 언택트주의 경향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성황리에 좀 종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음원 매출이 최근 들어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취미를 즐기는데 음원에 대한 지출을 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엔터주가 기존에 이제 텍트였지만 언택트로 좀 바뀌는 이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게임주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게임즈 언급 드렸지만 이제 빅히트 엔터도 어쨌든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엔터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언택이라든지 성장주 쪽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엔터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못 봤던 곳들을 다시 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두 분이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셀마 테라퓨틱스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해서 유럽의 최대 임상시험 수탁기관 그리고 국내 한국의학연구소와 3자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 주목받고 있습니다. 9,5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9,600원 선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은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모듈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5%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환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대형 OLED 사용 증가에 따른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조정권 속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10% 이상 급등 마감한 이후 오늘은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KMW인데요. 5G 관련주로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노팩스인데요. 혈장치료제 관련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어제 급등한 이후로 오늘은 추가적인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챙겨야 할 시장의 확인해야 할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도 항상 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네. 바비가 지금 아마도 제주권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이면 우리 또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비 피해 없도록, 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0시 아시죠? 코로나19 확진자 수 다시 한번 집계됩니다. 이 이후 시장의 방향성 중요하니까 꼭 점검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